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시장도 8월에 첫 거래일을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살짝 빠진 채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워낙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일단 시작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나오는 지표들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신호들이 꾸준하게 시장 주변에서 좀 재확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가격의 하락까지 함께 좀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도 조금씩 다른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시장도 8월 이제 첫 문을 열게 됐는데 약보합권 정도였어요. 많이 헷갈립니다. 중요한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미국 3대 지수 모두 차익 매물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하고 나스닥은 0.1% 하락했고 S&P 500은 0.3%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보잉이 6.1% 상승을 했는데요. 787 드림라이너 출하 재개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포드가 4.4% 상승했고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4.1% 상승, 로블록스가 5.4% 상승, 쿠팡이 5.1% 상승했고요. 반도체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가 6% 상승, 소프트웨어 업체인 쇼피파이가 4.6% 상승했고 우버도 4.9%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에서 인모드가 3.3%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은 미국의 3분기 GDP 전망치를 2.1%에서 1.3%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2.1%였는데 지금 1.3%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무디스 측에서는 미국 GDP 전망치를 22년에 2.1%, 그 다음에 23년에는 1.3%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둔화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는 3.75를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는 4%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증시 지금 상승세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세장 랠리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증시는 이제 강력한 상승세를 기록했으나 약세장의 탈출과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주가 반등 올해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 주식시장 경기 침체 우려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은 S&P 500 3,000선까지 밀릴 것이고 침체를 피하면 3,400에서 3,500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예상으로 증시 상승세가 현재 뚜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채권 시장에서 기존에는 기준금리가 예상을 할 때 23년 내년 2월에는 3.5%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으나 전망하는 비율이 44%였으나 지금 최근에는 17%로까지 좀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 고점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증시 상승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걸 교수는 현재 미국은 중립금리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물가 상승은 실제로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끝낼 때가 가까워졌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의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살짝 약보합권으로 마친 지수를 좀 봤을 때 올랐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는 조금 작게 쉬어갔어요. 그러면 앞으로 차익 매물 조금 더 나올까요?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조금 부진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지금 재고가 조금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견조하기 때문에 그 제조업 지표는 그냥 그다지 그냥 저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차익 매물은 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주는 조금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주가 좀 될까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견도 주십니다. 일단 경기 침체에 관련된 지표들이 여러 가지 말씀 주셨던 제조업 지표도 있었고 한데 GDP 나후 전망치가 조금 급격하게 하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2%대로 봤었는데 속도가 좀 빨라진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8월 4일에 한번 또 이제
전망치를 또 내놓을 것인데 그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망치는 뭐 지금 애틀랜타 연은 같은 경우에는 GDP 나우 전망치가 지금 2분기에도 조금 뭐 과격하게 좀 하향을 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죠. 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낮춰 잡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미국 상무부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전망치가 낮기 때문에 상무부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보다는 좀 높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오는 4일에 또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디스 측 의견을 보면은 GDP 성장률 전망치를 내년에 훨씬 더 안 좋게 봤더라고요. 1.3% 정도로 봤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확실하게 좀 경기 침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가요? 그렇죠. 지금 뭐 결국에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경기 둔화가 지금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하지만 내년에 1.3% 성장하면은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뭐 또 언제든지 또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참고만 하시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1.3%면은 저는 뭐 연착륙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1.3%라고 해서 올해 2%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 정도면 연착륙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시네요. 그리고 이제 뭐 경기 침체든 인플레이션든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소화를 하면서 일단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이번 상승이 좀 베어마켓 랠리라는 시각이 사실 좀 많이 지배적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그럼 뭐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이 랠리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단기적인 고점은 이제 다 왔다고 어제 고점이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하락을 좀 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 고점 테스트를 한번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뭐 파는 것은 분할 매도식으로 계속 좀 팔아보고 만약에 다 못 팔면은 다시 올라왔을 때 한번 팔아보자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럼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가더라도 이런 식의 베어마켓 랠리는 좀 계속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3분기 말, 4분기 초, 3분기 한 말 정도서부터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분기 말쯤부터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승에서는 조금씩 매도 관점 가지시면서 수익이나 혹은 손실에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본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인데 베런스 측 의견을 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것이라는 이런 의견, 뭐 좀 더 낙관론에 가까운 건가요? 그렇죠. 뭐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올라간 배경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파월의 의견 때문에, 파월의 이제 발언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는데 뭐 그런 의견을 지금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9월에 75bp 인상 가능성이 뭐 채권 시장에서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의견도 높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9월 달까지는 좀 시간이 있으니까 지표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표에 따라서 연준은 움직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지표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결국에는 뭐 CPI라든지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따라서 연준의 이런 속도 조절이 들어가게 될지는 실제 좀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레미 시걸 교수가 현재 중립금리 위에 있다는 건 어떤 설명인가요? 지금 미국의 중립금리가 기존에는 한 2.5% 정도 됐는데 지금 가령 예를 들면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나 알리안츠의 모하메드 수석 고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중립금리는 미국의 중립금리는 그거 2.5보다 0.5% 이상 높여 잡아야 된다. 지금 뭐 3% 이상 높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금리가 2.25에서 2.5 아닙니까? 그럼 밴드 상단이 2.5라고 본다면은 지금 중립금리 수준, 뭐 중립금리 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레미 시걸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본다면은 긴축을 지금 사이클을 끝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레미 시걸 교수의 의견은 좀 낙관론자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참고하는 지표로 좀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뭐 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의견 주셨잖아요, 전문가님이. 결국에는 6개월 내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갔거든요. $90선 여전히 깨질 거라고 보세요?
예, 또 테스트 하겠죠. 뭐 지금 90 WTI 기준으로 차트 보면은 93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네. 잠시만요. 예, 차트 띄어놨는데 지금 뭐 일단은 90달러 선 또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좀 더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만약에 90달러 선에서 좀 지지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한 100달러 선 위로 또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역시 뭐 아직까지는 뭐 좁아진 박스권, 기술적 반등 뭐 그 정도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90달러 선까지 일단 조금 가까워졌을 때 그 앞으로의 유가 향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랑 연결해서 좀 보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최근에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유가가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 좀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계속 좀 주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거 참고를 하셔야 돼요. 네. 지금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참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등락은 좀 거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역시 하지만은 신재생 쪽에 지금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유가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하면 다시 한번 또 매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모멘텀은 남아있다는 평가를 함께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펠로시 하원의장이 어제는 사실 긴가민가 했었는데 결국에 대만을 좀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요. 중국에서도 뭐 어떤 조치든 하겠다 이렇게 강력한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까요? 일단은 대만을 방문하면서 뭐 중국을 자극만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네. 중국을 자극한다면은 제가 뭐 국제정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 뭐 중국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러시아 쪽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면서 미국을 좀 더 자극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는 저는 좀 중립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게 됐을 때 어떤 멘트를 내놓는지 좀 자극적이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럼 국내 시장 향방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다 왔다고 봐요. 뭐 어제도 좀 팔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조금 뭐 어떻게 본다면은 너무 오른 것도 없는데 네.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오른 게 맞아요. 없죠. 미국은 네. 6월달 낙폭을 다 만회했으니까요. 다 만회하고도 소폭 그 위를 지금 넘어섰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는 일단 구조적으로 일단 국내 증시 뭐 미국 시장 상승폭이 한 반 정도밖에 못 올라온 맞아요. 거는 네. 결국에는 산업 사이클 산업의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경기에 민감한 사이클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산업을 주로 갖고 있고 미국은 결국 소비 위주의 어떻게 본다면은 70%가 소비 위주다 보니까 네. 미국이랑 좀 틀리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기 사이클 하강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강으로 갈 때는 상승폭은 더 적고 만약에 상승으로 갈 때는 경기 사이클이 상승으로 가면은 미국보다는 더 많은 상승을 기록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네. 일단은 좀 더 뭐 외국인들 어제 이제 장 막판에 또 한 코스피 시장에서 한 1,100억 기준으로 매수로 마감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뭐 박스권 위에 상단이 저기라고 보고 하단은 조금 밑에서 뭐 치고받고 하면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가두리 안에서 범위 내에서 뭐 막아놓으면서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거라는 시각을 주십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올라도 불안한 시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경기 민감 사이클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갈 때는 어느 정도 좀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반대로 경기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조금 더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끈 놓지 마시고요. 일단은 옵션 만기일까지 좀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이런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올랐던 종목들 그냥 두시기보다는 빠르게 좀 대응하시면서 정리해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